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사자봉 미령의 사령부 깃털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봉 미령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성원들이 이용한 백두산지구 비밀군고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백두산 미령을 백두산 1호 미령이라고 불렀다면 이 사자봉 미령은 백두산 2호 미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곡이 해방될 때까지 죽들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이 미령은 오랜 세월 묻혀있다가 1987년 2월에 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놓고 볼 때 백두산 미령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노라면 서백수와 사자수가 합쳐지는 합수목에서 골짜기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백수를 따라 오른쪽 골짜기로 올라가노라면 백두산 미령이 있고, 사자수를 따라 왼쪽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사자봉 미령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자봉 미령의 지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봉은 백두산 줄기의 주봉의 하나인 간백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에 솟아 있는데, 커다란 사자가 누워있는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와사봉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말로 사자봉이라고 고쳐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자봉은 그 생김새가 특이하고 백두산지구 그 어디서나 잘 보였기 때문에 행군시나 전투시의 기준점으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사자봉 미령에는 60여 대의 껍질 벗긴 나무와 깃털집 자리, 밥 짓던 자리, 40여 개의 오동불 자리, 근 40점의 구호문헌 등 귀중한 혁명유적 유물들이 발굴 보존돼 있으며 사령부 깃털집과 대원실, 출판소가 있습니다. 이 사자봉 미령은 백두산 미령이 건설된 직후인 1936년 11월에 백두산 미령으로부터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사자봉 미령은 백두산 미령을 보위하게 한 전방 미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미령이라고 할 때에는 항시적으로 전투 행동을 하는 부대들이 조성되는 정황과 부대의 실종에 맞게 군종 훈련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게 은밀하게 지어놓은 병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봉 미령을 백두산 2호 미령이라고 부른 것만 보아도 이 미령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지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와 함께 상시적으로 지내지 않는 부대나 개별적 사람들이 사령부에 찾아왔을 때에도 소백수골의 미령에서 만나지 않고 2호 미령, 사자봉 미령에 나가 만나주곤 하였다. 2호 미령에서는 사령부를 찾아온 부대나 개별적인 방문객들을 맞아도 주고 쉬우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강습이나 훈련도 주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회고하신 것처럼 사자봉 미령은 사람들이 접수소인 동시에 대기소이기도 했고 면담소인 동시에 숙소이기도 했으며, 또한 강습소인 동시에 훈련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백두산 미령 다음 가는 미령이었습니다. 사자봉 미령에는 특이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규모가 큰 대원실입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생활하던 이 집은 굴뚝이 양쪽에 4개씩 모두 8개나 됩니다. 이 집은 방 가운데 복도를 쭉 내고 그 양옆에 언도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걸터 앉아 학습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량통구들은 보통 한 개 중대의 인원이 생활할 수 있게 꾸려진 기툴집의 난방시설로는 아주 적합했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휴식도 하고 군종학습도 할 수 있게 꾸려진 이 기툴집의 너비는 6m, 길이는 23m나 됩니다. 한 미터당 2명씩 누울 수 있다고 봐도
아궁 부문을 내놓고는 량적에 각각 42명씩, 그러니까 모두 8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밀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큰 기틀집은 전방 밀령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한 사자봉 밀령에만 있습니다. 전방 미령이었던 사자봉 미령은 연휴 때 잠깐씩 이용하던 미령과는 달리 부대가 장기적으로 주둔해 있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미령으로 건설해야 했습니다. 사자봉 미령 건설이 마감 단계에 있던 1936년 11월 어느 날 이 대원실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틀목잠에 이끼 같은 것을 틀어막아야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하며 아궁을 집 안에 해놓아 방 안 온도도 보장하고 불빛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하며 굴뚝을 낮게 해서 연기가 숲속으로 흩어지게 할 때를 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과업을 받은 리두수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 투사들은 자체의 힘으로 백두의 깊은 산중에 이런 귀틀집을 건설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은 밀령 건설 방식도 창안해낸 자력경생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항일 육대원들은 밀령을 건설하는 데서 우선 물이 있고, 다음으로 아군이 적을 발견하기 쉽고 적이 아군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 그리고 산골짜기의 외통골시나 동남 방향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사자수가 흐르고 있는 사자봉 골짜기의 수림석에 건설된 사자봉 밀령도 이런 밀령 건설 방법에 따라 꾸려진 것이었습니다. 유격대원들은 또한 산속에서 도끼 하나만 가지고도 집을 짓는 창조의 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용한 통나무 가공 방법 하나만 보아도 방대나무, 즉 손채로 말라 죽은 통나무를 도끼로 찌고 넘어뜨린 다음 나무에 금을 긋고 양쪽에 2개의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도끼 등으로 내리치면 톱으로 켠 것처럼 곧게 빠개집니다. 그 다음 쪼개진 면을 도끼로 잘 다듬으면 대패질을 한 것과 같이 매끈해지는데, 이런 방법으로 용도에 맞게 나무들을 가공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천도교 대표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러 떠난 것은 1936년 음유 9월 금음날이었습니다. 귀틀집은 가문비 나무를 껍질을 벗기어 아기를 맞추었는데 못 하나 꺽쇠 하나 쓰지 않고 지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온도를 놓고 구름 노전까지 깔지 않았겠습니까? 아궁 옆에는 또 갖전히 잘라서 패놓은 뗄나무가 보기 좋게 쌓여 있었습니다. 첫눈에 벌써 이제껏 보아온 의병이나 독립군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니 아침 기상으로부터 조기 체조와 아침 검사, 훈련과 미령 건설, 학습, 취침에 이르기까지 일과 생활이 절도 있고 규칙적이었으며 모두가 한 사람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지간에는 물론 상하간에도 형제처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무 생활에서 혁명군대의 본보기를 창조한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6.2 만수대 운동에 세워진 항일혁명 전쟁 시기 군상에는 우리 혁명 쪽 출판물의 전통을 보여주는 형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신 주요 출판물들을 보면 초기혁명 활동 시기에는 새날신문과 함께 이 벌시비쿠 농호가 있었고, 그리고 항일무장 투쟁 시기에는 3.1월간, 소강, 정설이, 철혈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월간을 제일 먼저 찍어내었고, 그리고 조국강복회 10대 강령, 조국강복회 창립선언과 같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의 거전적 노작을 비롯한 정치선전 출판물들을 찍어낸 것이 바로 사자봉 미령의 출판서였습니다. 유리 돛집을 씌운 이 출판소는 사자봉 미령에 있는 또 하나의 특이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비밀 근거지의 유일한 출판 기지였던 사자봉 미령 출판소는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적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수많은 출판물들을 찌고 배포했습니다.
이 출판소에 덧집을 씌우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989년 8월 1일 이곳을 찾으시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출판소가 항일부장 투쟁 시기에 큰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유리 덧집에 통째로 넣어 잘 보존할 때 대한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하여 백두산 지구 미령들에 보존되어 있는 깃털집들 중에서 오직 이 집만이 유리 덧집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출판물을 통한 선전은 지속성이 있고 지역적인 제한성을 받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적의 사면 포위 속에서 전투를 하느라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항일 유격대가 출판물을 발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다면 사자봉 미령 출판소는 어떻게 건설된 것이겠습니까? 사자봉 미령 건설에 참가했던 항일혁명 투사 강위령 동지가 쓴 회상기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936년 10월 상순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장백현 고미골 미령에서 백두산 미령이 건설된 조건에서 그 곁골짜기에 사자봉 미령을 꾸릴 때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바로 거기에 출판소를 건설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령 건설에 솜씨가 있는 강위령 동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유격대원들에게 출판소 건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출판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강위령 동지의 유가족의 말에 의하면 출판소 건설이 마감 단계에 있던 1936년 10월 말에 당시 비서처에서 사업하고 있던 리동백 동지가 뜻밖의 출판소 건설장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밀령건설을 시작해서 저는 한 보름이 지나서 10월 말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그 비서처 성원인 리동백 동지가 그 대통령감이라는 리동백 동지가 밀령건설장에 왔다고 합니다. 리동백 동지는 그 출판소를 건설하는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그 대원들에게 이 출판소 건설과 관련된 위대한 수령님이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 왔다는 거. 이 출판소는 동무들이 쓸 거니까 가보고 정말 이 출판소에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그것도 휴식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되게 하라는 거. 이렇게 그 위대한 스님께서 주신 가르치심을 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과했던 항일절의 날에도 붓대를 얼마나 중시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기관지를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뿌리면 그 한 부 한 부의 잡지나 신문이 곧 한 명 한 명의 공작원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찍어낸 출판물이 바로 3.15일간 창간호이고 이어서 철혈, 소광, 정서리와 같은 정기 간행물들 그리고 저국강북의 창립소년과 저국강북의 10대 강요 또 그 간백사 미령 강습소에서 취급하게 될 강습제강과 교재들 많은 삐라와 경문들도 다 바로 이 출판소에서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출판소에서는 정말 조국의 해방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출판물들을 찍어냈습니다. 인가와 멀리 떨어진 백두산 지구 대수림지대에 꾸려진 출판소에서는 등사기와 정의, 목을 비롯한 출판 기자재 구입이 제일 난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3.1월간 발간에 필요한 인쇄용지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원수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돌파하였으며 성시와 제지공장들을 습격하곤 하였다. 인쇄 기자재를 구하다가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 희생된 동지들도 적지 않았다. 한 번은 등사 잉크가 고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잉크를 자체로 만들어 보라고 편집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바로 이 출판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 출판계의 1세들로 내세워주신 리동백 동지, 김영국 동지, 최경화 동지, 강일용 동지들이 일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은 동지들이 피가 숨인 출판 기자재들을 국력 아껴 쓰면서 없거나 부족되는 것은 자체로 해결했었습니다. 당시 출판소에는 낡은 둥사기 한 대밖에 없었고 둥사 잉크도 로라도 둥사 원지도 다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둥사 잉크가 떨어지면 양철로 곶가루를 만들어 씌우고 그 밑에서 벚나무 껍질을 불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곶가루 안에 묻은 구름을 굵어서 기름에 재웠다가 공장에서 만든 둥사 잉크와 섞어서 썼습니다. 또 로라가 못 쓰게 되면 악여의 송지를 섞어서, 여기에서 이제 악여라는 것은 소가죽을 비롯한 짐승 가죽을 꾸려서 묵처럼 만든 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여에다 송진을 섞어서 꾸려가지고 흉투리 부어서 만들었었습니다. 강필이 못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강필이라는 것은 강판 위에다가 둥사원지를 넣고 쓰는 쇠촉에 달린 펜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필이 못 쓰게 되면 돛바늘을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훗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출판소 일꾼들의 피 어린 노력은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표본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의 회상에 의하면 사자봉 미령 출판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운영됐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소 일꾼들에게 식량, 피복, 신발, 일용품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시었고, 무엇이 생기면 제일 먼저 출판 일꾼들부터 생각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소를 자주 찾으시고 몸소 기사도 집필하시고 원고도 가필해 주시었습니다. 이리하여 사자봉 미령 출판소에서 출판되는 출판물들은 독자 대중의 훌륭한 선전자, 교양자로 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 위훈의 거무자로 되고 투쟁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됐으며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됐습니다. 3.1월간이 발간되면서부터 조국 광복회 조직망을 확대 강화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인민혁명군 참군자들의 대열과 우리의 지지자, 동종자 대열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두 방의 붓대포가 이렇게도 큰 힘을 내는가 하고 그 붓대포의 임자들조차도 놀랄 지경이었다. 신문은 발간되자마자 크게 운을 내었다. 신문에 실린 강해한 의지로 곤란을 이겨낸 리동무에 대한 이야기와 맨손으로 적의 기관총을 노획한 신입대원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모든 내용들은 청년들을 크게 거무했다. 신문은 원래 청년동맹 기관지로 발간되었지만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며 애독되어 다음 호가 나올 때에는 너무도 버풀이 일어서 글자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이 천고의 밀림 속에서도 이 사상교양 사업을 위한 항일유격대 출판소가 조직되고 또 운영됐다는 이 자체가 오늘날 우리 당 선전 일꾼들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없고 익숙도 후방도 없는 이런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그것도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지와 싸우면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한 우리 투사들의 난간에 비하면 우리 앞에 가려놓은 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난관을 맞받아 나가며 적국 해방의 날을 주동적으로 안아온 백두산 공격 정신을 새겨주는 사자봉 미령 출판소입니다. 사자봉 미령에는 구호나무들도 근 40점이나 있습니다. 1937년 7월 사자봉 미령에서 여러 대의 분비나무 껍질을 벗기고 구호들을 쓴 항일혁명투사 주제일 동지는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정치 선전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대중정치 사업을 잘하도록 가르쳐 주시었다. 우리가 써놓은 혁명적 구호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 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적들에게는 커다란 공포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경지나 미령지들에서 구호를 통한 정치 선전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치 지도원들은 자그마한 구호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호들을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구호 선전 공작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2천만 인민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독립해야 한다. 이 구호나무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대통령감 리동백 동지가 쓴 구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9년 8월 1일에 이 구호나무를 봐주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이 구호나무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훗날 회고록에서 수령님께서는 그때 마치도 살아있는 3.15일간의 주필인 리동백 동지를 만난 것만 같아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는 자신께서 항일무장 투쟁 시기 만나본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양심적이고 혁명적이며 박식한 인테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셨습니다. 어찌 리동백 동지뿐이겠습니까? 항일전의 그날 출신도 경력도 각이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에 매혹되어 조국 해방의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웠습니다. (2000년 3월 22일) 사자봉 미령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구호나무들을 보시고 항일혁명 선열들의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좋은 구호들이라고 하시며 혁명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낙천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투사들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엿보이는 구호문헌들입니다. 우리 수령님을 따라 항일전에 떨쳐나선 투사들은 자기 가정과 함께 동지들을 열렬히 사랑한 참인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 해방을 위한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굳건한 뭉친임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자봉 미령 출판소에서 1000m 정도 떨어진 둔독에 있는 사령부 깃털집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자봉 미령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백두사 미령 다음 가는 미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9월에 백두사 미령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서백스골에 나오셨을 때 백두사 미령의 비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자면 그 보조 미령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자봉 미령이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혁명의 중심적 융도 거점이 자리 잡고 있었던 백두사 미령의 비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 백두사 미령에는 사령부 직속 부서성원들과 경의중대를 비롯한 일부 걸간 부대들만 있었고 그 출입도 엄격히 제한 단서가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령부와 상시적으로 지내지 않는 부대들이나 개별적 사람들이 사령부를 찾아오는 경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백두산 2호 미령,
즉 다시 말하여 이 사자복 미령에 나가 만나주시곤 하셨습니다. 사령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접수소, 대기소, 면담소, 숙소, 강습소, 훈련소로 이용된 사자복 미령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회의도 하시었으며 군종학습도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소부대를 이끄시고 광활한 지대에 구려진 백두산지구 비밀 근거지를 돌아보실 때에도 이곳에서 수경하시었습니다. 사령부 기틀집에 걸려있는 이 외투는 천도교 도정이었던 박인진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 양가죽으로 지어올린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처음 만나주신 사람은 박인진 도정이었습니다. 1936년 10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령부 일꾼들에게 정옥강목계 창립 후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 세우는 데서 이 천도교와의 통일선선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친서와 함께 천도교 청년 당원이었던 리창선 동지를 박인진 도정에게 보내시었습니다. 당시 천도교는 300만 명의 교인들을 망라하고 있었는데 특히 조선인민혁명군이 많이 활동하고 있던 백두산 지구와 우리나라 북부 국경 일대는 물론 장백당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천도교 교인들을 쟁취하는 것은 백두산 지구를 혁명의 보루로 꾸리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박인진은 일찍부터 천도교를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1932년부터 도종이 되어 영북의 여러 개 군의 정리원을 관할하고 있던 그는 반일 감정이 특별히 높았고 관할하의 수십만 교인들 속에서 신망이 높았습니다. 박인진 도정은 리창선 동지가 가지고 온 조국강복계 10대 강령을 읽고 나서는 정말 민족의 뜻을 모은 대강이라고, 그러면서 김일성 장군님이시야말로 조선이 나온 불세출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장군님을 찾아가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박인진 도정과 장백현 정리원 원장 리전하, 그리고 그의 아들 리래영, 그리고 풍산군 정리원 원장 등 모두 8명의 천도교 대표들이 사자복 밀령으로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미령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박인진 도정 일행은 미령에서 하루 동안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거미꼬르기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사자복 미령에 돌아오셨습니다. 박인진 도정을 비롯한 천도교 대표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온 생활 경위도 다 들어주시고 오랜 시간에 거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박인진 도정이 수령님께 공산주의자들은 정교인이라면 무조건 배척한다는데 그에 대한 거견을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인진 도정에게 도정님도 조국강복회 10대 강령을 보셨겠지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국강복 성전에 다 묶어 세우도록 하고 있다고, 나라가 있어야 정교의 자유도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 세워 새조국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과 박인진 도정 사이에 오고 간 대화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가 꼭 여쭈어 알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민입니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 아닌 인민입니다. 박인진 도종과의 담화가 계속되는 속에 밤 21시가 되어올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대원에게 깨끗한 봄낭 씻기에 물 한 그릇을 종이 떠오라고 하시었습니다. 자, 어서 청소를 모시십시오. 이것의 물은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어서 티 없이 맑고 정갈합니다만 우리에겐 녹그릇이 없어 그 대신 깨끗한 범낭사발에 담았습니다. 장군님, 제 어찌 장군님 앞에서 우리한테 오셨다가 평생 지켜오시던 계율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박인진 도종은 바로 이 사령부 기틀집에서 청수 모시기를 했습니다. 청수라는 것은 천도교에서 모든 의식을 할 때 또 단어는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청수를 모신다는 것은 물을 떠놓고 주문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청수는 천지 군본을 상징하는데 바로 거기에는 천지 운동을 잊지 않으려는 교인들의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청수 모시기는 천도교의 의식들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은 21시가 되면 가족 단위나 또는 개별적으로 있어도 어김없이 해야 할 이런 계율로 삼았습니다. 청수 모시기가 끝난 다음 박인진 도종은 장군님은 민족의 대경륜인 조국강복의 10대 강령을 내놓으시고 또 천도교의 교리와 오간까지 한이 깨뚫고 계시니 바로 자기들이 받들어 모셔야 할 민족의 대연골이시고 또 천도교의 대신사이시라고 하면서 진정 장군님은 조선의 하늘미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박인진 도종은 그 후 자신부터가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됐고 자기 관할하에 있는 함남도 일대의 거의 모든 교도들을 조국광복회에 조직적으로 망라시켰으며 수많은 산하 조직들을 조국광복회 하부 조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풍산에서는 천도교 청년당 조직을 그대로 조국광복회 하부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결과 국내와 장백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천도교인들이 조국광복의 깃발 아래에 튼튼히 뭉치게 됐습니다. 1937년 10월 해산 사건의 여파로 일제에게 체포되어 옥중에서도 견결히 싸우던 그는 운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장군이 건재하고 혁명군이 백두산에 건재하는 한 우리 백이동포들은 반드시 동틀날을 맞이하게 될 거래. 자네들은 이제 백화가 만발하는 하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인진 도종은 련공 구국의 길에서 거대한 공적을 세운 항일혁명이 나온 애국지사의 한 사람이라고 그의 생을 감높이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사자봉 밀영 사령부에서 여러 회의들도 소집하셨는데 대표적인 회의가 바로 1937년 7월 중순에 진행된 정치공작원 및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해 봄부터 도천리, 심파죽에 나가 사업하시던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수 동지를 비롯해서 국경 일대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령부가 일시적으로 백산지구를 뜬 것과 관련하여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 책임자들이 자립성을 높여주기 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미령들에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혁명의 불길을 지피기 위하여
권영벽, 김주현, 김평, 김종숙, 박록금, 마동시, 지태환 등의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전국 각지로 떠나갔으며 또한 백두산으로 우리를 찾아왔던 리재순, 박달, 박인진 등의 수많은 인민의 대표들이 새로운 혁명의 불씨를 안고 다시금 인민들 속으로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자봉 미령 회의를 마치신 후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정치학습을 조직지도 하셨습니다. 당시 8년대 중대 정치지도원이었던 항일혁명투사 주재일 동지의 회상에 의하면 정치학습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무렵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습 토론을 하고 있던 8년대 일중대를 찾아주시었습니다. 그때 주재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 백두산 미령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유라원정 노선과 그리고 7.7 사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중대가 지금 토론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문제는 현실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유라원정 노선과 일제가 도발한 7.7 사변에 대처한 전략 전술적 방침과 당면한 투쟁 과업에 대해서 해설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라원정 노선이 우리에게 강요된 경위 그리고 그 부당성 또 이와 관련해서 조선 혁명가들이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 차근차근 일깨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알기 쉽게 해설해 주셨던지 대원들은 수령님이 강의를 받고 한결같이 하나의 혁명대학을 나온 것 같다고 탐복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주력부대는 사자봉 미령에 집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며칠간 진행한 정치군사 훈련을 총화해 주시면서 대원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립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 기술을 습득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지적하시었다. 이렇듯 사자봉 미령은 간거했던 항일혁명 전쟁이 어떻게 승리적으로 진척되어 올 수 있었는가를 산 자리로 전해주는 귀중한 혁명 유적입니다. 자력갱생 간거본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출판물 전통의 뿌리, 우리 당의 부대 중시 사상과 민족 대단결 사상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입니다. 쌓이는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후대들이 살아갈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사자봉 미령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일의 혁명 전통이 창조된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위대한 혁명 대학이라고 부르며 끝없이 찾는 것입니다.